놀라운 사람들을 소개하는 서프라이즈 인물백과입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부탁드리며 K-좀비 열풍을 이끈 애니메이션 감독이자 영화감독 그리고 방법제차의 각본, 오늘의 인물 연상호 소개드립니다. 연상호는 1978년 서울 출생으로 상명대학교 서양학과를 졸업했다. 같은 학교 동문인 최규석과는 이때 만나는지 연상호가 감독하는 작품은 작화나 캐릭터 원안이 거의 다 최규석이다. 연상호 감독이 시나리오를 쓰고 캐릭터를 설계하면 최규석 작가가 원화 디자인을 맡아 연 감독이 세계관을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방식으로 협업해왔다. 연상호 감독은 1997년 첫 작품을 연출한 이후로 공식적인 감독작이 6편이나 되는 어엿한 베테랑 감독이다. 무려 19살 때부터 혼자서 단편 하나를 완성했을 정도로 제법 일찍 작품 활동을 시작한 편이다. 1997년과 2000년도에 스톱모션으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지만 2000년도에 만들어진 D-Day의 소개를 보면 인형 애니메이션으로는 표현의 한계를 느끼고 이때부터 2D로 전환했다고 한다. 본격적으로 대중에게 이름을 알린 건 2011년 돼지의 왕 애니메이션부터이다. 연상호 감독의 작품은 주로 사회 비판성이나 꿈도 희망도 없는 음울한 전개, 그리고 특유의 우중충한 분위기로 유명하다. 연상호 감독의 작품은 폭력, 종교, 군대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소재를 주로 건드리기 때문에 호불호가 많이 갈린다. 돼지의 왕에서 학교 폭력을, 창에서 군대 문제를, 사이비에서 종교 문제를 다루었다. 다만 지옥 두 개의 삶 같은 단편을 보면 사회성이 배제된 호러 스릴러 장르도 좋아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연상호 감독이 대표로 있는 스튜디오 다다쇼는 3D 작업을 응용해서 2D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비용과 짧은 기간 동안 작품을 뽑아낼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스튜디오 다다쇼 작품들이 흥행도 좋은 편이어서 가뜩이나 열약한 한국 인디 애니메이션계의 활력이 되고 있다. 연상호 감독에게는 연니버스라는 합성어가 따라다닌다. 연니버스는 연상호 감독과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애니메이션 감독이자 영화 감독인 연상호의 작품들 중 대한민국에 벌어진 좀비 아포칼립스 사태를 다루는 유니버스이다. 영화 부산행, 반도, 애니메이션 서울역, 집으로, 카카오 페이지에서 연재 중인 반도 프리퀄, 웹툰 631 등 거의 모든 작품이 하나의 세계관이지만 작품별로 모순과 설정 충돌이 많다. 시간 순서로는 서울역, 부산행, 집으로, 631, 반도 순서이다. 2015년 신작인 서울역이 좀비물이라는 것이 알려지며 주목을 받았는데 후속작격인 부산행이라는 실사영화 작품의 연출을 맡으며 더욱 팬들을 놀라게 했다. 제작비가 5억도 안 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온 감독이 실사영화 데뷔작으로 부산행이라는 한국 최초의 좀비 블록버스터 영화를 만든 것은 우리나라에선 이례적인 일이었고 성공을 의심한 사람들도 많았다. 하지만 연상호 감독 부산행은 칸 영화제 비경쟁 심야상영 부문에 초청되어 호평을 받으며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유료 시사회 논란과 심파적 정서로 비판받기도 했지만 관객들에게 인정받으며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연상호 감독은 애니메이션 서울역을 만들면서 마케팅 비용으로 3억을 사용하려 했으나 투자자들이 거절했다고 한다. 이 정도 마케팅 비용은 차라리 실사영화를 개봉하는 데 쓰는 게 낫다고 하면서 차라리 서울역을 실사영화로 촬영하자고 했으나 이미 서울역은 제작 중에 있었다. 결국 서울역의 홍보를 위해 연상호 감독은 하루 만에 부산행 기획을 써냈다고 하는 전설적인 일화가 있다. 연상호 감독의 부산행은 해외에서도 각종 흥행 기록을 세우며 성공했다. 심의상 중국에 개봉하지는 못했지만 수익도 상당히 많이 거뒀다. 특히 대만에서는 한국 못지않은 매출을 올렸다고 한다. 부산행의 성공과 서울역의 흥행 실패로 인해 차기작이 애니메이션이 아닌 실사영화로 결정되었고 그게 바로 염력이다. 연상호 감독의 염력은 서울역에서 주연 더빙을 했던 유승용과 심은경이 주연이다. 연상호 감독의 염력 제작비는 130억 원으로 손익분기점은 410만 명이다. 그러나 첫날부터 관객과 리뷰어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입소문들이 퍼지면서 손익분기점은 고사하고 100만 명조차 되지 못한 누적 관객수 99만 111명의 폭망의 결과를 남겼다. 연상호 감독은 전문 성우를 캐스팅하는 경우가 적은 것으로 유명하다. 주연은 물론 조연도 배우들을 캐스팅해야 한다. 연상호 감독 본인 말로는 성우를 의도적으로 배제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비성우 더빙의 이유를 들자면 시나리오를 쓰고 나서 배우들에게 일방적인 연기를 주문하고 배우들의 연기 결과물에 맞춰 애니메이션을 연출하는 애니메이션 제작 방식 중 하나인 프리스코어링 방식을 연상호 감독이 선호하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다. 프리스코어링 방식은 더빙 역량 이전에 캐릭터를 쌓아가는 역량이 중요해지므로 배우를 고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 염력 이후로 연상호 감독이 부산행의 세계관을 공유하는 영화로 반도를 강동원, 이정현 주연으로 제작했다. 연상호 감독의 반도 제작비는 210억 원인데 손익분기점을 250만으로 발표했다. 충무로 전례대로 계산한다면 실제로는 570만, 해외 판매를 감안해 계산 시 400에서 450만이 손익분기점일 것이다. 연상호 감독의 반도 누적 관객수는 381만 명 정도이다.
연상호 감독의 반도는 영화 부산행의 4년 후를 배경으로 하는 동일 유니버스, 즉 연니버스의 작품이다. 연상호 감독의 반도는 좀비 안전지대였던 부산마저 좀비 바이러스가 퍼져 폐허의 땅이 되어버린 반도에서 탈출하는 이야기다. 연상호 감독이 반도에 대한 시내 21 박평식 평론가의 평은 액션도 청성도 한껏이다. 연상호 감독이 반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볼만하며 액션씬이나 배우들의 연기력은 좋았지만 지나친 심파와 늘어지는 장면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연상호 감독이 반도는 염력보다는 형편이 나은 편이나 연상호 감독이 부산행으로 누리던 고평가는 사실상 많이 사라졌다고 봐야 한다. 연상호 감독이 각본가로 참여한 TVN 드라마 방법에 이어 영화 방법 제4의 각본을 써서 2021년 7월에 개봉했다. 연상호 각본가 방법 제4의는 되살아난 시체 제4의에 의한 연쇄살인 사건을 막기 위해 미스터리의 실체를 파헤치는 이야기를 담는다. 드라마 방법은 김용환 감독이 연출했지만 영화 방법 제4의는 연상호 감독이 직접 연출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번에도 각본만 썼나 라는 질문에 내가 연출하면 뻔한 결과가 예상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건데? 라는 결과물을 받는 즐거움을 경험을 했다. 그래서 다른 창작자들과 컬래버레이션 기회를 늘려가면 좋을 것 같다. 김용환 감독이 연출로 들어오며 방법의 상당한 부분이 만들어졌다. 김용환 감독이 나보다도 세계관을 잘 이해하고 있다. 영화도 김용환 감독이 연출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다. 라고 답했다. 방법 드라마 시즌2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제작사와 공유하는 중이고 새로운 주인공이 나오는 스피노프 괴이가 2021년 8월에 촬영에 들어간다고 한다. 방법 드라마의 스피노프 괴이는 티빙 오리지널로 2022년 상반기에 공개될 예정이고 한여름의 판타지와 장건재 감독이 연출한다고 한다. 나홍진 감독이 부산행과 비슷한 시기 곡성에 좀비 비슷한 존재를 등장시켰다. 이번에는 방법 제4회가 나 감독이 제작한 랑종과 비슷한 오컬트 소재이다. 연상호 감독이 말하기를 완전히 우연이고 나홍진 감독과 안부통화 이외에는 연락을 못한다고 한다. 랑종을 보며 이쪽도 그쪽이네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나 감독과는 톤 앤 매너가 다르다고 마무리 지었다. 특히 연상호 감독은 곡성에 좀비 나오는 거는 전혀 몰랐다고 한다. 부산행 할 때도 그런 생각을 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닌가 라고 말했다. 연상호 감독이 본인의 애니메이션 작품 중 지옥을 원작으로 네이버 웹툰을 만들었고 다시 웹툰을 원작으로 넷플릭스 시리즈 6부작 지옥을 만들었고 2021년 공개 예정이다. 연상호 감독의 넷플릭스 시리즈 지옥에는 원작의 스토리를 담당했던 연상호 감독이 연출과 극본을, 작화를 담당했던 최규석이 극본을 맡았고 유아인, 박정민, 김현주 등이 출연한다. 연상호 감독의 신작 SF 영화 정의가 오랜만에 스크린에 복귀하는 배우 강수연을 주연으로 넷플릭스에서 제작된다. 연상호 감독의 신작 SF 영화 정의는 기후변화로 더는 지구에서 살기 힘들어진 인류가 만든 피난처에서 내전이 일어난 22세기를 배경으로 승리의 열쇠가 될 전설의 용병 정의의 뇌복제 로봇을 성공시키려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서프라이즈 밀백과에서 오늘은 연상호 감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놀라운 인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